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법, 무엇보다 체온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체온이 1도가 내려갈 때마다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체온 관리에 더 힘쓰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털모자나 목도리 꼭 챙겨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털모자. 제가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쓰면 정말 귀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도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시대 시청자분들은 따뜻하게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성 온도를 따뜻하게 채워줄 소식들로 준비했는데요. 첫 소식은 겨울철, 제철 별미를 맛보려고 합니다. 네, 하동의 대표 축산물이죠. 우리 녹차 먹고 자란 참숭어를 만나볼까 합니다. 축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놓칠 수 없는 겨울의 맛. 참숭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귀티나는 황금색 눈동자에 펄떡펄떡 천하장사. 하동 참숭어가 맛 살아있네. 이른 새벽 하동의 어느 부둣가를 울리는 의문의 소리. 꿀 까고 꿀 껍디 쳐버리는 소리, 싸극싸극 하는 소리고 톡톡 하는 소리는 꿀 까는 소리고. 한창 제철인 굴 손질을 하느라 누구보다도 먼저 이른 하루를 시작한다는 어민들. 최신을 돼서 왔지 뭐. 꿀철도 이제 조금씩 숭어철, 뭐 밀치, 밀치, 뭐 개숭어 삭고 하는 거는 또 개숭어도 있고 참숭어고 네 가지가 되지. 이럴 때는 몽원하고. 모데미, 머치, 미렁이 등 방언만 무려 100개가 넘는다는 요 녀석. 별명 부자 숭어를 찾아왔는데 새벽 일찍부터 뭐 기다리시는 겁니까? 밀치요. 예, 지금 겨울이 원래 숭어가 제철입니다. 특히 수온이 내려가는 이맘때부터 힘찬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동 참숭어 때. 덕분에 하동의 겨울이 풍요로워진다. 조금밖에 못 가져가요. 1톤요. 1톤이 적은 겁니까? 한겨울에는 한 5톤에서 내야 돼요. 하루에. 그게 바로 다 팔립니까? 그럼 이제 보통 차들이 가가면 한 이틀 만에 다 팔아요. 그 차들이 매일 가지러 온다 가니까. 연간 4,000톤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하동의 명물로 자리 잡은 참숭어. 고기 가지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 사료주로 갑니다. 청정해역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참숭어의 보금자리 가두리 양식장이다. 얘들아, 맘마 먹을 시간이네. 이것은 녹차 모은 참숭어라 하동 브랜드지 뭐 하동. 이 하동 참숭어 녹차 가루 사료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한 30호 먹어요. 아침에 15개, 정대 15개. 살이 쫄깃쫄깃하고 육질이 좋아요. 녹차를 먹고 자라 한껏 맛이 오른 숭어의 계절에 제14회 하동 녹차 참숭어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왕의 녹차로 먹인 왕의 녹차 참숭어. 이래서 우리가 미국 LA까지 캐나다 밴쿠버로 수출까지 합니다. 우리 하동 녹차 참숭어가 얼마만큼 좋은가를 시식회도 하고 또 우리 참숭어 축제에서 요리 경연도 하고 이래서 널리 우리 참숭어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14회차 하고 있습니다. 나오네 이제. 겨울 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는 뻘만 훔쳐 먹어도 달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맛과 식감이 뛰어나다는 수어. 이 자체가 맛있어요. 오돌오돌하니. 자체가 이렇게 서리야 제일 맛이 있어요. 캬, 군침 도는 한상 대령이요. 두툼하게 집어서 한 입에 쏙.
다른 고기에 비교해서 훨씬 맛있어요. 살이 탱글탱글하고 달아요. 일반 그 양식하고는 좀 싱거워요. 먹어본 자만이 안다는 고소하고 달달한 제철 참숭어 맛. 그런데 이 좋은 축제가 어째 2년 만에 돌아왔대요? 한 번은 전어 축제, 술상에 전어 축제하고 한 번은 숭어 축제하고 그렇게 한꺼번에 두 개 다 못하니까는. 한편 숭어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손맛 장인들의 열전. 참숭어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렸다. 숭어로 만든 스테이크를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숭어를 살짝 튀어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를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각자 준비해온 비장의 요리를 뽐내볼 시간. 과연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 이건 베이크가 아닌데? 아, 월남쌈. 아, 예. 하고. 순검표. 네. 선생님, 심사 기준이 뭡니까? 심사 기준이에 첫째는 여기에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죠. 상품성이 있어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숭어 수제비. 아이고, 정말 겨울에 이보다 더한 음식은 없죠. 최고죠. 숭어 자체를 껍데기에 찹쌀풀을 끓여가지고 말려서 부각을 하면 부각이 굉장히 바삭거리면서 맛있어요. 하동에 매화꽃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숭어물을 넣어서 부각을 만들 때에 매화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매화는 봄에 피는데 이 초겨울에 매화를 들면 못합니다. 귀여운 신경전 끝에 어느덧 하나씩 완성돼가는 요리. 싱싱한 제철 숭어가 다채로운 맛과 식감으로 확 변신했다. 이어진 관람객들의 시식 평가. 참숭어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아니 너무 맛있고 예 너무 좋아해. 아니 오늘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8팀의 참가자 중 오늘의 대상은 2019년 11월 23일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생각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화로축제에 빠질 수 없는 특별 이벤트. 두 마리만 잡지. 열내실 거면 두 마리 비켜주세요. 잡아가지고. 네네네.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열내지 마시고. 폴장안을 자유로이 유영하는 숭어와의 술래잡기. 두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나섰다. 고기가 없어요. 안 보여요. 활동하는 숭어 크기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맨손 낚시 삼매경. 숭어잡기 재밌어요. 먼저 나왔어요. 한 마리 잡았으니까. 꼬리만 잡으니까 미끌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요. 봄 도다리, 가을 전어에 이은 겨울 숭어. 맛 좀 보이소 예. 되게 재밌었어요. 잘 안 잡히는데 재밌었습니다. 숭어 축제 재밌어요. 노량해협의 거센 물살 속에 야생 녹차를 먹고 자라 찰지고 탄탄한 하동 참숭어. 쫄깃쫄깃 감칠맛 궁금하시거들랑 노량향으로 오세요. 네, 하동군의 참숭어 축제 현장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매년 있는 축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못 가본 게 참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이 봄 도다리, 가을 전어에 이어서 겨울에는 숭어가 제철인데요. 녹차 사료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하동의 자랑 참숭어, 이제는 캐나다까지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 시장에서도 참숭어의 맛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시대 다음 소식은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온도와 습도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춥고 건조한 겨울.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촉촉하게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겨울철. 아유, 감기가 오려나? 안 되겠다. 보일러를 좀 높여야지. 이럴수록에 방을 따끈따끈하게. 방을 너무 덥게 하면 더 안 좋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 뭐가 맞는 거야? 아이, 방문 온도를 높여야 돼. 어찌해야 돼? 아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적정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씨입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감기, 독감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춥다면 내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도씨에서 내일을 입는 것과 25도씨에서 내일을 입지 않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보입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너도 나도 다양한 난방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난로에 전기 매트에 보기만 해도 뜨끈해지네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주로 전기 매트나 전열기기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겨울에도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실내뿐 아니라 야외용으로도 많이 찾으십니다.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넓은 공간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기 소모량이 커서 가정보다는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히터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소모량이 온풍기보다는 적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장판의 경우 전기장판 안에 있는 열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접어서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말아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난방 제품도 있다는데요. 테이블 아래 붙여서 이불을 덮어 사용하는 가정용 난방기기도 있고요. 또 마치 휴대폰처럼 USB 충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조끼도 인기라네요. 야외에서 일하거나 낚시 갈 때 참 좋겠네요.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호흡기 점막에서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에서 60%의 적정한 습도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의 활동을 막아주고 따뜻한 난방열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40%에서 60%라고요. 겨울철 건강을 위해 적정 온도만큼 중요한 적정 습도를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니 뭐 식물들이야 다 똑같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습도 조절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으러 왔어요. 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눈부터 시원해지는 초록식물 화분으로 그린 인테리어와 습도 조절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까요? 이 식물은 지금 테이블 야자라는 식물이고요. 그 야자 식물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잎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겉흙이 마를 경우에 듬뿍 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개운죽이라는 식물인데요. 야, 보기에도 그냥 대나무처럼 쪽쪽 곱게 뻗고요. 네네네. 이거야말로 개운죽이야말로 다른 식물도 다 효과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뛰어난 습도 조절 효과가 뛰어난 식물이고요. 네, 아예 그냥 화병에 그냥 물을 듬뿍 해서 담아놨는데. 네, 정말로 가습기 사용을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화병에 물에 담가 놓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물병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주 갈아주시면 되고요. 습도 조절에 좋은 식물로 보스턴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실내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지표 식물로 이용할 수도 있다네요. 떡갈릭 고무나무는 습도 조절은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분무기로 잎에 물을 자주 뿌려주세요. 야, 뭐 요즘 건조하다 해서 빨래대도 내걸어보고 머리맡에 수건도 걸어보고 하는데 네. 그래도 바스락거리고 건조하다 이런 네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식물들을 올 겨울철에는 한번 곳곳 장소에 놔둬보시고 네. 겨울철을 좀 촉촉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촉촉해졌어요. 실내 습도를 편리하게 조절해주는 가습기. 그런데 유난히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가까이 놓고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호흡기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습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람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아우, 코도 바짝 마르는 것 같고 목도 그냥 칼칼하고 물을 한 잔 마셔야겠다. 언제 오셨어요? 많이 건조하시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가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 전문가 이시화 선생님과 함께 천연 가습기 만들어 볼까요? 재료도 간단한데요. 펠트지와 글루건, 가위와 작은 물병이나 컵을 준비해 주세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습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렇게 펠트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구점에서 쉽게 보는 건데요. 네,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먼저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자릅니다. 이때 끝까지 자르지 말고 약간 남겨두세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돌돌돌 말아서 고무줄로 묶거나 글루건으로 고정합니다. 펠트지를 살짝 벌려서 모양을 잡아주고 물병이나 컵에 꽂아서 물을 부어주세요. 어때요? 펠트지 가습기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펠트지에서 냄새가 나면 갈아주셔야 돼요, 펠트지를.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가습기.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귤이라지 뭐예요? 선생님 잘 오셨네. 귤이 얼마나 단지 한 자리에서 이만큼을 까먹었잖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 근데 저는 이 귤보다 이 귤 껍질이 더 탐이 나는데요? 귤 껍질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건데요. 이 귤 껍질을 가지고도 천연 가습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버려요? 이 귤 껍질로요? 네. 이번엔 귤껍질 가습기. 먹고 난 귤껍질을 모아서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고 깨끗한 물을 뿌려주면 끝. 아,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이 귤 껍질에는 여러 가지 농약 성분이라든지 보존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닦아주신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먹기 전에 세척부터? 네네. 수분이 많고 좋은 향을 지닌 귤껍질. 면적이 작은 곳에 더 좋다는데요. 아이들 공부방에 안성맞춤. 수시로 물을 뿌려주면 습도도 높이고 상큼한 향도 퍼지고요. 천연 가습기를 만드는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깨끗한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서 끝을 물에 담가 놓는 것. 밤새 촉촉하겠죠? 어머, 뭐 어려운 게 있어야 말이죠. 가습기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네, 정말 쉽죠? 당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습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쾌적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지키기.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로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오늘 만들어본 천연 가습기도 활용해보세요. 건강한 겨울 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서 남단 지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으로 가보실 텐데요. 이곳에서 얼마 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네요. 네, 목포에서 100km 4시간 이상 떨어진 가거도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평상시에 뭐 하고 놀아? 평상시에 밖에는 잘 안 나가서 방 안에서 게임하거나. 학교 끝나면 주로 뭐 해요? 저요? 핸드폰 하면서 놀아요. 핸드폰? 네. 친구야, 여기 강화도에 장난감 파는 데 있어? 에이, 그런 데가 어딨어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놀이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 원하는 때, 원하는 곳, 원하는 방식으로 놀아야 제대로 놀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이 순간. 도서지역 아이들의 놀권리 회복을 위한 놀봄 상자 프로젝트.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아이들의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언제 어디서든지 즐겁게. 얘들아, 놀자! 바삭바삭한 가을볕이 반겨주는 늦가을의 어느 날, 한 척의 배가 가고도로 향하는데요. 가고도는 무슨 일로 들어가십니까? 아이들 만나러 갑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가보시면 압니다. 에이, 그래도 좀 알려주시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여정일 텐데. 목포에서 무려 4시간 반 동안의 백길을 지나야만 비로소 발을 디딜 수 있는 곳.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히 가기 힘든 섬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가고도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고요? 가고도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포, 목포에서 이곳 가고도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온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전교생이 고작 6명인 가고도 초등학교. 여기에 유치원생 2명, 중등생 5명을 더해야 겨우 10손가락이 넘는 수의 어린이들이 함께 배우고 뛰어놀며 성장하고 있답니다. 가고도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러 왔다는 이들. 이 정체불명의 상자는 뭔가요? 놀봄 상자 안에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놀봄 상자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잇감들을 여기에 담아서 뭐 학교나 가정에 가져가서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그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도서 지역의 특성상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문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작된 놀봄 상자 프로젝트. 그리하여 모이게 된 사회복지사업기구 관계자와 가고도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해맑은 가고도 아이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 고민, 또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가고도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예. 밖에서 많이 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거의 놀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핸드폰이랄지 게임 위주로 이제 거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놀이 문화 자체가 없죠, 여기가. 그래서 그러면 의외로 아이들이 답답해라 하겠네요. 그러죠. 많이 답답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학교 운동장밖에 시설이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가 집에 들어가면 거의 집에 있고요. 저 이번 태풍 때문에 방파제가 방파제만 완공됐으면 더 나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학생들 놀이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죠. 요즘 유행하는 것, 남들 다 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도시 아이들과는 다르게 섬마을 아이들에겐 이마저도 특권이 되는 상황. 놀거리도 없고 놀 수 있는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도서지역 아이들의 현실이죠. 놀권리라고 하는 게 사실 놀 권리, 그러니까 좀 말은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놀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들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 놀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돼야 되고 또 놀이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얻는 것들이 아이들의 인성 발달이나 또는 정서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요즘에 좀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웠던 점은 없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또 이 선물들을 받고 나서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니까 또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나먼 가고도 땅까지 모이게 된 놀봄 상자 프로젝트 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 주겠죠?
드디어 행사 당일. 행사 준비를 위해 아이들의 활동 공간을 잠시 덮어두고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줄 다양한 놀잇감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교실에 쌓여갑니다. 여기 지금 물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물건들은 어떻게 고른 겁니까? 저희가 먼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미리 했었고요. 또 미리 강원도에 와서 아이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노는지 좀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잇감들을 찾아서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약간 이렇게 몰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바다 날씨가 맨날 바뀌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밖에서 많이 못 노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위주로 아이들 선택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교실 한켠에 마무리가 된 놀봄상자 이벤트 공간. 아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픈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화이팅!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화이팅! 어라? 이게 무슨 상자지? 뭐 먹을 거라도 들었나? 어? 이게 뭐야? 에? 텅텅 빈 상자인데? 초대장? 뭐가 있으려나? 어디 보자. 놀봄 상자를 들고 교실로 모여주세요? 드디어 놀봄 상자를 받은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로 모여드는데 너희들 깜짝 놀랄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의 일일 산타클로스. 놀봄 상자를 전해주는 이들도 받는 아이들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운이 신기했어요. 신기했어? 네. 왜 신기해? 되게 반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막 인형탈 쓰신 분들도 계시고 카메라도 엄청 많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놀잇감 없이 놀 공간 없이 방과후 시간을 무료하게만 보내야 했던 가고도 아이들에게 배달된 행복 상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골라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어요? 선물을 받은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너나 할 것 없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한창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게임이 더 재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실제로 같이 놀다 보니까 이렇게 땀 흘리면서 같이 노는 것도 재밌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아까부터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들은 누구? 수상하다 수상해. 어서 정체를 밝히시라.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바로 우리 가거도 아이들의 부모님이었네요. 얘들아 빨리 진하게 알아들여. 남자다. 섬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못 해주고 많이 그런 게 좀 미안하긴 하고요. 항상 건강하게 밝게 시골 아이답게 순수하게 커져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로 아이들한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놀 거야? 밖에서 뛰어놀 거예요. 더 많이. 엄마 사랑해요. 친구 그리고 가족과 함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가거도 아이들. 이날만큼은 더없이 행복한 하루였겠죠. 여러분의 어릴 적은 어땠나요? 친구들과 골목을 누비며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장난감이 되고 해질녘까지 마음껏 뛰어놀았던 기억. 그 소소한 행복과 추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놀이몸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2달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됐었는데 오늘 어저께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오늘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기대했었는데 막상 또 와서 또 직접 아이들 만나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동안 2달 동안 준비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열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말이에요. 네,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흐뭇했는데요. 또 인형탈을 쓴 사람이 바로 엄마였더라고요. 가슴 뭉클해지고 감동까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거나 핸드폰 게임만 했다고 했는데 정말 놀거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았으니까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 기간도 2달 정도 걸릴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놀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는데요. 역시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놀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오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예전에 놀이터에서 흙놀이를 하고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었습니다. 아무튼 전국시대 다음 소식, 이번에는 겨울철에 하기 좋은 실내 운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올겨울도 너무너무 추운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추우니까 저는 요즘 가만히 집에만 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또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사람이 축축 처지고. 자, 피디님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재밌고 신나는 거 하러 가봅시다. 뭐 없어요? 저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 일단 가봐. 이것도 이상한데 뭔가 한다는 걸, 뭘 한다는 걸 말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재밌는 거 하러 가보시죠. 출발! 겨울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자, 신나는 걸 하러 가봅니다. 실내. 잠깐만, 피디님? 여기 오늘 재밌는 게 운동이에요? 겨울 한파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 바로 운동이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뭔가 신나고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진짜 진심으로 오늘 운동하는 게 맞나요? 네. 아니 근데요, 사실 이 겨울철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나가는 것부터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이 겨울철 꼭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있어요. 겨울에는 이제 신체 활동이 많이 이제 부족해서요.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감기 없고 이제 질병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이 겨울철에 막 웅크리고 있고 사람이 막 활동적으로 되진 않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운동할 때? 네, 기온이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근육과 이제 혈관에 이제 수축이 되므로 이제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세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이제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관절, 신체 부위에 이제 관절 부위로 이제 집중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제 운동 후 이제 감기를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주시면 좀 좋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네, 일단은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라운딩 숄더를 잡을 수 있는 가슴 스트레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벽을 잡으시고요. 90도로 팔각도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셔서 이렇게 쭉 가슴을 이완해 주시면 됩니다.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거 벽 잡으시고 이렇게 쭉 가슴 스트레칭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날개뼈가 뒤로 뭉치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선하실 리포터의 도전! 어깨를 시원하게 쭉 늘려주세요. 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팔 90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신 게 엉덩이가 뜨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셔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를 이렇게 말아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코어를 잡고 이렇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대부분 다 여기서 이렇게 무릎을 많이 올리시는데 무릎을 올린다기보다 발등으로 이렇게 차서 엉덩이 이렇게 띄워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엉덩이 띄워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많이 내려오시면 이 무게에 의해서 엉덩이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 허리를 찌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셨다가 허리가 뜨지 않는 선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벽면이나 가구 같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굳은 어깨와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 코어 근육을 단련해주는 플랭크 자세까지 일상 속에서 튼튼히 운동해 보세요. 요 정도 뭐. 이 정도.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몰랐어요. 태생인가 봐요. 약간 이 정도 운동이면 3일 반납 또 매일매일 할 수 있겠다. 너무 쉬운데요? 안 그래요? 관장님? 너무 쉬우시죠? 이 정도야 뭐 그냥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운동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한번 배워보시는 거. 갑자기 시작된 두 남자의 맞대결, 주먹과 킥을 연달아 주고받는데요. 아니 이거 운동보다는 격투기 아닌가요? 저 두 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이야.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두 분이 나를 가지고 지금 전쟁하시는 거예요? 엄청 멋있게 보여주신 운동 중에 하나를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운동일까요? 네, 무에타이입니다. 무에타이. 네네. 어떤 운동인지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에타이가. 무에타이는 이제 태국의 전통 무술이고요. 입식 타격으로 이제 주먹과 팔꿈치, 무릎, 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술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요? 네, 전진하면서 원, 투. 잘할 것 같아요. 네. 얼굴을 틀려주시면 안 돼요. 얼굴을 앞에 있는 상대방을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접으셔서 손등 방향 위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반대는 이마를 막아주신 상태에서 쭉 해서 다시 바로 다시 쭉 니키 하면서 앞으로 정면으로 쭉 올려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게요. 상대방 봐야 되잖아. 상대방 봐주고 가드, 여기 가드. 손을 내려주시면서 중심 잡으시고요. 선생님! 이게 운동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열은 올라가는데 재미가 없어. 제 기준에서는 약간 아까 보셨죠? 약간 비트 막 이런 거 좀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시다고요. 나실 씨처럼 흥 많은 분들을 위한 스페셜한 운동법, 뮤직 킥복싱이 있습니다. 신나는 EDM 음악에 맞춰 킥복싱 동작을 따라하면 온몸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와, 관장님 제가 방금 좀 비트 좀 타봤잖아요. 네네. 아니 그냥 킥복싱도 물론 관장님이 알려주셔서 재미있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뮤직 킥복싱 쪽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무에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했던 것도 뮤직 킥복싱이란 말이죠. 네네. 그럼 킥복싱이랑 무에타이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원, 투, 팔꿈치, 무릎, 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동작에 있는 무술이고요.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잡고 하는 게 2번 이상을 이제 제재하고. 무에타이와 킥복싱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힘차게 주먹을 떠들며 마음껏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는 저만치 날아가 버리고 일상에 활력을 채워주죠. 알수록 매력 있는 무에타이와 킥복싱, 여러분도 배워보지 않으실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에타이, 킥복싱 약간 마음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강한 타격감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운동하면 아름다운 몸매 다들 가지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초반에 배웠던 운동을 직접 뭐 레그레이즈나 플랭크 운동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면 이 겨울철 아름다운 몸매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관장님? 네. 진짜 완벽하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겨울철에 실내에서 배워볼 수 있는 운동 무에타이와 킥복싱 만나봤는데요. 여자들도 호신술로 배워두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윤수빈 씨가 들어올 때쯤 살이 살짝 쪄가지고 운동을 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크로스핏을 하면서 이게 힘들긴 한데 살이 좀 빠질까 했더니 한 달에 5kg나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동도 그만큼 빡세게 운동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신년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도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 봐야겠죠. 제주 에어랩 하기 1, 2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작 그만. 너 지금 쟁반 빼기 하고 지금 이빨 끝낼 모양인데 정마담에게 지금 막국수를 줬을 것이고 이 사장한테 갈치국을 줬을 것이요. 김 사장에게 지금 홍차를 준 다음에 이빨을 끝낼 모양인데 내가 다 먹어버릴 거요. 나 학위요. 고니 나 학위란게. 전 이곳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맛집이 참 많거든요. 학일이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근래에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 정말 제주도 토속 음식.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 고사리 육개장부터 시원한 갈치국까지 먹방 대기 완료. 여기는 대표 메뉴 이 고사리 육개장. 고사리, 제주 고사리 유명한 거 알죠? 제주 고사리를 이렇게 잘 썰어서 잘 찢어서 푹 고와. 고기 질감이 딱 나게끔 이렇게 굉장히 좋아. 여기에 다진 고추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음식마다 소리가 다 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고사리 육개장이 아닐까요? 들었죠? 똑같죠 소리. 일부러 똑같이 내는 게 아니야. 전 깍두기 하나 올려 먹는 육개장이 그 맛있더라고요. 무슨 맛이냐고요? 음식이 막 달아. 제주도 말로 고기를 먹든 음식을 먹든 야 이거 참 돌다이. 영은 진짜 맛있는 음식. 이 고사리를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약간 씹히는 맛이 좀 있게 이렇게 완전 찢어 놓지도 않았어. 중간중간 고사리의 그 특유의 그 식감도 좀 느끼고 그 맛도 느끼라고 이렇게 재미를 또 주셨어요. 이 집 하귀에 고사리 육개장 잘하는 집이 있었어. 고사리 육개장도 잘하지만 갈치국도 잘한다고요. 특유의 시원하고 고소한 맛 옳다구나. 갈치국은 국물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물이 예술이죠. 이 뚱뚱한 갈치살 좀 보세요. 이렇게 큰 갈치를 굉장히 큰 갈치 거의 반마리 정도 반마리 이상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나오네요. 굉장히 착한 집이네요. 그리고 이런 호박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때 고소한 갈치살 한 점도 호로록 해줘야죠. 먹으면서 정말 제가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렸을 적엔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먹었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 투박한 화려하지 않은 이런 제주도의 음식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하규의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메밀의 고향 제주에서 맛보는 메밀 음식 그대로 접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막국수 하면 극찬을 하던 곳,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 따뜻한 온 메밀국수입니다. 해조류와 소고기가 이렇게 잘 썰어져 있는데요, 다시마를 이렇게 채 썰어서 입안에 탱그르르 들어오는 면 직접 뽑아서 쫄깃합니다. 간이 딱 담하게 담백한데요. 저한테는 간이 좀 맞아요. 지금 약간 간이 좀 안 맞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간장 양념을 이렇게 짭조름하게 양념 쳐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야, 국물 좋다. 새콤달콤 비빔막국수 하면 섭하죠. 명태, 이 회무침, 회무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회무침을 식초로 살짝 넣고 진하게 양념장 펴놔야 돼. 이렇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어느새 흡입 준비 끝.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양념 사가야겠다. 야, 이 양념 하나면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면이나 그냥 라면을 끓이든 소면을 끓이든 거기다가 삽빈 비벼 먹으면 며칠은 먹겠다. 이것만 30세끼. 양념 굿, 베리 굿. 이 메밀의 독성을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무의 시원함이 씹히고, 이 명태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냥 고소하고 그냥 씹히는 맛 그냥 쫄깃쫄깃하니 그냥 면하고 그냥 같이 그냥 부드럽게 씹히고 있어요. 메밀가루 듬뿍 넣은 만두피에 김치 속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게 비빔막국수와 그렇게 궁합이 좋대요. 또 오늘 또 너무 욕심 부린다 또. 자, 먹을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메밀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메밀면, 가성비 좋고 푸짐한 이런 음식 하규에 있습니다. 하규로 오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티 찻집에 관련돼서는 먹방자 선생의 1번 추천집 하규의 이곳. 제주도 홍차 러버라면 꼭 들린다는 홍차 전문 카페. 커피와 티에 관련돼서는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다. 저의 스승님, 우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최고의 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티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시죠. 홍차이 나는 클라스. 영국 왕실로부터 전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서 직접 테이블에서 차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맛있게 드시려면 우선 예열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또 고가의 또 잔이라고 들었는데 또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비싼. 오늘 준비한 차는 크리스마스 티입니다. 지금 이 추워지는 이 시즌부터 향신료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도맘, 정향, 생강, 귤피, 계피, 히비스커스를 블렌딩하여 지금 이 추워지는 이 시즌부터 막 드신다고 하셔서 크리스마스 티라고 합니다. 향긋한 향이 촤르르 퍼집니다. 홍차 전문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차 한 입 가득 먹자마자 저도 모르게 해지는 게 뭔가 이거 입안에서 뭔가 다 뻥뻥뻥뻥뻥뻥 다 터뜨리듯이 우리가 그 박하의 그런 화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두 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운이 계속 입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한참 조금만 있으시면 등골에서 땀이 맺히실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 몸에 열을 내주는 그 아주 좋은 기능성 차 중에 대표적인. 요즘 밀크티 많이 드시죠?
홍차 파우더 넣어서 밀크티? 티백 살짝 우려내서 밀크티라고 하는 곳도 많은데 이곳은 찐입니다. 찐 밀크티. 여러분, 직접 만든 정통 생강 밀크티가 나왔습니다. 잔도 너무 예쁘고요. 저희가 생강차를 마실 때 그 생강의 그런 강한 그런 생강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이 밀크티의 뒤에 밀크티가 살짝 그냥 좀 우유가 좀 이렇게 섞이고 이래서 약간 가벼울 수가 있는데 묵직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느낌? 제주도민들 그리고 관광 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최고의 티를 맛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 정말 철학, 그 철학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교에 오셔서 홍차를 드세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하계일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제주도 애월의 맛집을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겨울철이 되면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육개장 너무 탐나더라고요. 네, 저는 메밀 음식들도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요. 또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다 시켜서 나눠 먹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홍차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녁은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